오늘 똥을 쌀 수 있을까? 안 나오면 어떡하지? 원래 배변은요 소변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먼저 가서 빼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생활 습관, 식이, 배변 습관을 고치고 변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 거지만 아주 중요해요. 안녕하십니까. 윤꼬영의 윤상민. 김동원입니다. 저번에 과민성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과민성이 뭔지, 어떤 원인인지, 먹는 거라든가 뭐 유산균이냐. 그래서 이번에는 실전이죠. 과민성 장증후군이 실제로 뭐 설사쯤 한다고 병원에 오진 않거든요. 심각한 배변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이로 인해서 어떤 경우에 병원에 오게 되는지, 그런 환자들이 어떤 걸 신경을 써야 되는지, 배변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민성으로 인해서 생긴 배변 장애는 치료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식사, 스트레스, 사회 경제적 상황, 사람의 성격, 매우 많은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민성에 의한 변비를 변비 끝판왕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과민성 변비의 특징은 다음과 같아요. 복부에 불편감을 호소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배변을 시도를 해요. 근데 변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안 나오는 변을 관장을 하고 자극성 하제, 약을 오남용하기 시작하고, 이 때문에 점차 증상이 악화되면서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고 배변에 대한 강박이 생겨요. 이걸 어떻게든 먼저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생기고, 이런 강박은 배변 장애를 더욱 악화하죠. 때가 되지 않은 변을 더 빨리부터 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과민성에 의한 변비, 배변 장애를 이겨내기 위해 바꿔야 하는 그 생각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매일 보는 건 아니다. 간단하게 또 얘기를 드리자면, 옛날에 젊었을 때 많이 먹었을 때는 변이 많으니까 매일 볼 수 있었겠지만, 식사량이 나이가 들면서 줄어든다. 절반을 먹는다면 당연히 이틀에 한 번 나오는 게 정상이고, 3분의 1로 식사량을 준다면 3, 4일에 한 번 나오는 게 정상이 되는 것이죠. 근데 매일 변이 안 나온다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2, 3일에 한 번 봐도 편하게 보면 변비가 아니고요. 매일 보려고 힘을 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변비가 된다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변은요, 똥이 마려울 때 가요. 대장은 영양소의 흡수보다는 변의 형성, 이동, 저장, 배출에 주로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장의 길이는 한 1m 정도 되는데, 이 중에 항문 바로 위에 있는 장을 직장이라고 하죠. 그럼 보통 우리는 직장에 변이 저장됐다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 전에 있는 S자 결장이라는 장이 있는데, 여기에 보통 저장이 됩니다. 이 안에 변이 많이 차게 되면 그 변이 이제 직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직장은 이를 아주 민감하게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온 게 좀 더 내려오게 되면 이제 똥이 마려운 느낌이 나죠. 그게 배변의 과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변이 여기까지만 왔는데 우리가 화장실에 갔어요. 그럼 변이 나오겠습니까? 변은 항문 바로 위, 직장까지 와 있을 때만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똥이 마려울 때만 변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민성 환자들은 식이, 장의 감각에 민감함, 세균충의 문제 등으로 가스팽만, 복부 불편감을 쉽게 느끼는 분들이라고 했죠. 근데 이 불편감이 심하니까 이를 해소하고 싶은 거죠.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해결되지 않음에 불안감을 느끼고, 이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아까 얘기했던 약을 쓰게 되는 거죠. 근데 배변 장애가 한번 발생하기 시작하면 이제 배변 시간이 길어지죠. 1시간씩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배변 시간이 길어요. 오늘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내가 가서 똥 싸는데 1시간 걸리면 내가 일이 빵꾸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감이 생기고, 더더욱이나 배변을 집에서 하고 가야 되라는 강박이 생기게 돼요. 이 때문에 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불편함이 있어도 더 이제 배변을 시도하려는 악순환이 계속되게 되는 거죠. 이 때문에 화장실 옆을 떠날 수가 없게 되고, 배변이 안 되는 날에는 중요한 일이나 약속, 만남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까지 잦아지게 돼요. 이 때문에 삶의 질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원래 배변은요, 소변보다 빨라요. 정말 급할 때는요, 오므리고 참고 화장실까지 가야 돼요. 진짜 급해서 딱 가서 딱 힘을 빼면 바로 나와요. 그리고 닦고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를 만나든 일을 하든 상관없거든요. 진짜 급할 때 가면 싹 보고 딱 와서 하던 얘기 하면 돼요. 그러니까 먼저 가서 빼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급하면 나올 것이다 라고 믿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런 과민성은 보통 퇴직한 중년에서 많이 생기게 돼요. 예전엔 좀 불편한 느낌이 있었어도 이제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냥 털고 일어났어요. 아이씨, 안 나오네. 근데 이제는 퇴직하고 그러면 이런 불편을 해소하려는 이제 시도를 하게 돼요. 나올 듯 말 듯한데 한번 해볼까 하고 오랫동안 하다가 실패하는 일이 생기죠. 그럼 이런 실패가 생기면 이제 불안감이 돼요. 배변에 이제 감각적으로 인지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런 게 반복이 되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나 오늘 똥을 쌀 수 있을까? 안 나면 어떡하지? 관장을 해야 되나? 약 먹어야 되나? 병원에 가야 되나? 이런 5만 가지 생각이 나면서요. 화장실 옆으로 떠나지 못하고 서성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비는 아침에 막 뭐 먹고 왔어요. 나 아침 뭐 먹었지?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일상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똥을 쌌는지 안 쌌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에요. 그래서 변을 잇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생활 습관, 식이, 배변 습관을 고치고 변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 거지만 약물 사용도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변이라는 게 묽으면 배가 계속 불편하거나 시원하지 않게 되고 단단하면 배출이 안 돼서 힘을 더 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변을 좋게 해야 돼요. 변이 좋지 않으면 배변 자체가 편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약을 쓴다는 것은 변을 먼저 좋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장의 민감함을 해결해 주는 거죠. 여러 장내 호르몬들이 이런 장의 민감함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 특히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들이 장의 움직임과 감각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계열의 약물들은 장의 운동 조절뿐만 아니고 장의 감각을 조절할 수 있어서 과민성이 심한 환자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환자의 민감함을 해결하기 위해 정신적인 불안감이나 그런 게 심할 때는 정신과적인 진료나 치료를 하는 게 좋아요. 내가 너무 불안하고 우울해서 그런 것들이 장애에 의한 증상으로 나와요. 원인은 정신적인 문제였는데 우리가 장애에 대해서만 약을 쓰는 건 매우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장에 대한 약을 안 써도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면 장은 알아서 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왔었던 환자 중에 중년 여성 환자가 있어요. 심한 복부 불편감, 설사 그것 때문에 삶의 질 너무 떨어져서 왔는데 처음엔 약을 사용을 하고 증상이 좀 좋아졌고 이제 환자의 신뢰관계가 쌓이면서 환자가 더 이야기를 해보면서 알게 된 거는 이제 환자가 남편의 외도, 폭력 등이 많이 있었어요.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제 장애 컨디션에도 영향을 많이 주었었던 거죠. 이 스트레스에 대한 하소연을 오실 때마다 얘기를 많이 해요. 길면 뭐 환자가 없을 때는 한 20-30분도 들어주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들어주는 게 제가 처방하는 약보다도 훨씬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배변 장애의 끝판왕, 과민성 변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환자의 식이, 배변 습관, 환자의 정신적인 문제, 기저질환 등 생활의 전반에 대한 교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약물 치료를 통해 본인의 생활을 개선하는 동안 충분히 불편감을 줄여줘야지 치료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충분한 약물 치료, 환자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한 병입니다. 과민성 변비로 일상생활이 힘드신 분들은 충분한 증상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전문적인 병원을 찾아서 꼭 시원한 일상을 찾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조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